영화 퍼펙트 게임, 타겟 등을 연출한 파키곤 감독이 향년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명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는데요.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69년생 파키곤 감독은 경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전국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고 광고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에는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변신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영화계에 입문한 파키곤 감독은 시나리오 작업에 몰두한 끝에 9년 만에 인사동 스캔들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한국 프로야구 전설의 투수 최동원과 선동열의 맞대결을 다룬 퍼펙트 게임과 풍수, 지리를 소재로 권력 다툼을 그린 명당으로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명당 이후 약 5년 만에 타겟으로 관객들과 만났는데요. 타겟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직장인이 사기범으로부터 오히려 보복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배우 신혜선, 김성균, 임성재 등이 출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박희곤 감독은 재밌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 또 고민했다고 털어놨었는데요. 이날 박희곤 감독은 내가 중고거래를 즐겨 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한 번 하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동네 이웃에게 싸게 파는 훈훈함 정도였다며 일부 돈을 갖고 도망갔다든지 안 좋은 물건을 속였다든지 등의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접한 내용은 충격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받은 문자 중에 감히 네가? 라는 게 있었는데 가해자가 숨어 지내면서 자신감과 우월감을 가진다는 게 놀라웠고 영화화해야겠다 싶었다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대응 유형에 따라 결국 굴복하게 만드는 매뉴얼을 갖고 있더라. 난 왜 따뜻하게만 생각했나 싶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죠. 또한 박희곤 감독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JTBC 뉴스룸 보도를 축으로 자료조사를 했다. 2014년부터 본격적인 피해가 많았다.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범죄다 보니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더라라며 사건의 규모나 금액보다는 피해자의 감정 증폭이 제일 중요하다 싶었고 신혜선을 중심으로 이를 지켜보는 김성균, 이주영까지 감정을 중요하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박희곤 감독은 5년 만에 복귀하게 된 가운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영화 시장은 크게 달라졌죠. 이와 관련 그는 코로나 전과 후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관객들의 성향도 많이 바뀐 것 같다. 어떤 영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나 고민도 더 하게 된다며 주변 많은 감독님, 제작자들이 변화되는 환경의 어려움 속 몇 배 더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영화가 개봉하게 됐는데 누가 되거나 패가 되는 영화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운 게 사실이다고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명당 끝나고 힘든 여행을 선택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 관객의 영화가 아닌 내 영화라고 생각한 내가 한심스럽게 생각되더라. 내가 왜 감독이 되려고 했지 생각해보니 어릴 때 영화가 재밌어서였다. 관객이 영화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면서 장르도 이야기도 다르고 하겠지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싶었다. 어떤 작품보다도 후반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더 직관적인 게 없을까 계속 찾았다. 재밌는 영화로 관객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희곤 감독의 영화 타겟에서 주인공인 신에서는 박희곤 감독의 절친 조승우와 드라마 비밀의 숲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희곤 감독은 조승우가 신의 선만 믿고 하라고 응원해줬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박희곤 감독은 조승우가 혜선이한테 소식 들었다. 시나리오 마음에 들어서 한다고 하던데 시나리오 쓸만한가 보네. 혜선이 아무 시나리오 하는 애 아닌데라고 하더라라고 알렸는데요. 이어 혜선이만 믿고 하면 된다고 격려해주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희곤 감독은 촬영 현장에서는 안 하는데 통화하거나 둘이 있을 때는 곤이라고 애칭을 부른다며 내가 형인데 승우가 형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조승우와의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었습니다. 한평생 영화만을 위해 살다 간 박희곤 감독의 명복을 빕니다. 영화 퍼펙트 게임, 타겟 등을 연출한 박희곤 감독이 향년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명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는데요.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69년생 박희곤 감독은 경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전국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고 광고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에는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변신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영화계에 입문한 파키곤 감독은 시나리오 작업에 몰두한 끝에 9년 만에 인사동 스캔들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한국 프로야구 전설의 투수 최동원과 선동열의 맞대결을 다룬 퍼펙트 게임과 풍수, 지리를 소재로 권력 다툼을 그린 명당으로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명당 이후 약 5년 만에 타겟으로 관객들과 만났는데요. 타겟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직장인이 사기범으로부터 오히려 보복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배우 신혜선, 김성균, 임성재 등이 출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박희곤 감독은 재밌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 또 고민했다고 털어놨었는데요. 이날 박희곤 감독은 내가 중고거래를 즐겨 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한 번 하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동네 이웃에게 싸게 파는 훈훈함 정도였다며 일부 돈을 갖고 도망갔다든지 안 좋은 물건을 속였다든지 등의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접한 내용은 충격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받은 문자 중에 감히 네가? 라는 게 있었는데 가해자가 숨어 지내면서 자신감과 우월감을 가진다는 게 놀라웠고 영화화해야겠다 싶었다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대응 유형에 따라 결국 굴복하게 만드는 매뉴얼을 갖고 있더라. 난 왜 따뜻하게만 생각했나 싶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죠. 또한 박희곤 감독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JTBC 뉴스룸 보도를 축으로 자료조사를 했다. 2014년부터 본격적인 피해가 많았다.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범죄다 보니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더라라며 사건의 규모나 금액보다는 피해자의 감정 증폭이 제일 중요하다 싶었고 신혜선을 중심으로 이를 지켜보는 김성균, 이주영까지 감정을 중요하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박희곤 감독은 5년 만에 복귀하게 된 가운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영화 시장은 크게 달라졌죠. 이와 관련 그는 코로나 전과 후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관객들의 성향도 많이 바뀐 것 같다. 어떤 영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나 고민도 더 하게 된다며 주변 많은 감독님, 제작자들이 변화되는 환경의 어려움 속 몇 배 더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영화가 개봉하게 됐는데 누가 되거나 패가 되는 영화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운 게 사실이라고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명당 끝나고 힘든 여행을 선택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 관객의 영화가 아닌 내 영화라고 생각한 내가 한심스럽게 생각되더라. 내가 왜 감독이 되려고 했지 생각해보니 어릴 때 영화가 재밌어서였다. 관객이 영화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면서 장르도 이야기도 다르고 하겠지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싶었다. 어떤 작품보다도 후반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더 직관적인 게 없을까 계속 찾았다. 재밌는 영화로 관객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희곤 감독의 영화 타겟에서 주인공인 신에서는 박희곤 감독의 절친 조승우와 드라마 비밀의 숲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희곤 감독은 조승우가 신의 선만 믿고 하라고 응원해줬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박희곤 감독은 조승우가 혜선이한테 소식 들었다. 시나리오 마음에 들어서 한다고 하던데 시나리오 쓸만한가 보네. 혜선이 아무 시나리오 하는 애 아닌데라고 하더라라고 알렸는데요. 이어 혜선이만 믿고 하면 된다고 격려해주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희곤 감독은 촬영 현장에서는 안 하는데 통화하거나 둘이 있을 때는 곤이라고 애칭을 부른다며 내가 형인데 승우가 형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조승우와의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었습니다. 한평생 영화만을 위해 살다간 박희곤 감독의 명복을 빕니다.